피해자의 가족들에게도 132차례 메시지를 보내 범행 은폐를 시도했습니다. 검찰은 다만 그동안의 미제 사건과 이기영의 연관성이 확인된 건 없다며 추가 범행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교육계 블랙리스트 논쟁의 장이 도의회로 옮겨졌습니다. 충돌이 거듭되자 도의회 차원의 특정조사 제안도 나왔습니다. 청주시 신청사 부지를 무단 점유 중인 청주병원을 향해 법원이 최후 통첩했습니다. 다음 달 19일 시한을 넘기면 강제 퇴거를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원도심 난개발을 막겠다며 지난해 청주시가 만든 건물 높이 15층 규제가 1년 만에 사라집니다. 원도심 활성화 조치라고 하는데 기대와 우려가 엇갈립니다. 김영환 지사가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의 상징으로 청남대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이 중 3중 규제를 풀어 연간 관람객 100만 명소로 만든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충북교육청 직속기관장의 폭로로 촉발된 블랙리스트 논쟁의 장이 충북도의회로 옮겨졌습니다. 시민단체 피켓 시위로 떠들썩한 가운데 민주당은 자체 감사를 넘어 도의회 차원의 조사특위 구성을 제안했고 해당 기관장과 고성을 주고받았던 국민의힘 다수의 교육위는 엄중 문책을 공개 요구했습니다. 이지현 기자입니다. 여보시오라니요. 말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블랙리스트 논쟁 도중 고성으로 맞서다 퇴장당한 김상열 충북교육청 단재 교육원장. 이틀 만에 교육위원장을 마주한 지 10분 만에 먼저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사과를 하냐 마냐를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다 관계만 더 틀어졌습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뭘 잘못해서 사과를 하러 왔다? 그거는 좀 곤란하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어차피 발언을 해서 문제가 생긴 거니까. 충북도의회 교육위는 2번이나 의회를 경시하고 기만했다며 교육감에게 엄중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서로 대화로 얘기를 하자 이랬던 건데 이제 오늘 또 다시 그런 상황이 또 벌어지게 되니까 조금 저희도 적잖이 당황을 많이 하게 되네요, 이게. 블랙리스트 파문이 사방으로 번지자 도의회 차원의 특별조사 제안도 나왔습니다. 민주당 박진희 의원은 충청북도 교육청 주도의 감사조차도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게 됐다며 조사특위 구성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김 원장과 함께 전 교육감 측근으로 분류되는 감사관이 조직적 감사 방해를 주장하며 도교육청에 공개적으로 날을 세우자 충청북도 교육청은 감사의 공정성을 이유로 감사관 제청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마치 감사 주체에 따라 실체적 진실이 달라질 것을 예견하는 듯 의심과 대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충북 교육에 분열을 두고 볼 수만 없습니다.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진보 시민단체들도 피켓을 들고 도의회로 모였습니다. 이 사건이 제기됐을 때부터 이미 충청북도 교육청 감사반은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준비된 감사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빨랐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편 감사위원을 확정한 충청북도 교육청은 오는 25일부터 일주일 동안 블랙리스트 사태 관련 특정 감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도교육청 블랙리스트 논란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충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고발장을 제출한 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피고발인인 김상열 충북단재교육연수원장과 유수남 도교육청 감사관을 조만간 소환할 방침입니다. 지난 12일 보수단체인 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은 블랙리스트 의혹을 처음 제기한 김 원장과 교육청의 감사 방해를 공개 주장한 유 감사관을 명예훼손과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청주시 신청사 부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청주병원에 법원이 강제 퇴거를 위한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한 달 안에 건물을 비우지 않으면 다음 달에는 물리력을 동원해 강제로 내보내겠다는 건데요. 병원 측은 추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김은초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원 집행관과 청주시 직원들이 청주병원을 방문해 계고장을 전달합니다. 신청사를 짓기 위해 청주시 소유로 넘어온 병원 토지와 건물에서 빨리 나가라는 뜻입니다. 확정된 명도 소송 결과에 따라 마지막 세 번째 최후 통첩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자율적으로 나가 달라고 의사는 전달을 했는데 병원 측에서는 확답을 안 주셨고요. 예. 일단은 3차 계고 기간 끝나는 데까지 기다려보고 다음 절차를 밟겠습니다. 최종 퇴거 시한은 한 달 뒤인 다음 달 19일. 이때까지도 병원을 비우지 않으면 집기를 드러내고 출입구를 봉쇄하는 등 물리적으로 강제 퇴거를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 집행에 대비해 현장을 돌며 강제 집행 계획을 확인했습니다. 환자들 부분을 강제 집행하기는 조금 어려워서 무리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일부 집행적으로 의회에서 차츰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 집행관과 병원 관계자 사이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무슨 조치라도 취해주고 무슨 이런 얘기를 하셔야죠. 강제 집행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청주시 신청사 부지에 편입된 청주병원은 2019년 보상금 178억 원에 수용됐지만 이 돈으로는 대체 이전 부지를 못 구한다며 퇴거에 불응해 왔습니다. 병원 측은 2019년 수용 절차부터 부당했다며 또 다른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수용이나 보상 자체가 잘못된 절차로 인해서 이루어졌고 원천 무효라고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981년 현 위치에 개원한 청주병원은 현재 3개과 250병상과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청주시가 원도심 난개발을 막겠다며 지난해 도입했던 건물 15층 높이 규제가 다시 사라집니다. 침체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4월부터는 아파트 고도 제한을 풀겠다는 건데요. 개발에 대한 기대감은 크지만 난개발 우려도 적질 않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예전 청주시청 청사에서 육거리까지 청주 원도심에서는 15층 이상으로 건물을 지을 수 없습니다. 지난해 2월 한범덕 전 시장 때 중앙동과 성안동 일대를 원도심 경관지구로 결정한 도시관리계획 때문입니다. 그런데 청주시가 조례 개정 절차를 거쳐 4월부터는 아파트의 경우 15층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침체된 원도심을 활성화하겠다며 용적률도 130%까지 확대합니다. 원도심의 경관관리 이도 중요한 가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쇠퇴하고 있는 원도심 활성화에 더 큰 목표 가치를 두고 다만 도시경관이 훼손되는 무분별한 건축을 막겠다며 아파트 외의 건물은 지구 단위 계획이 확정되는 내년 9월까지 15층 높이 제한을 유지합니다. 또 기존의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에 도로 등 기반 시설을 지원하고 원도심 정비와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도 함께 추진합니다. 일단 원도심 지역은 들뜬 분위기입니다. 낡고 오래된 집이 많아 낙후된 원도심 개발에도 탄력이 붙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겁니다. 특히 아파트 개발이 본격화되면 줄던 인구가 다시 늘면서 침체된 지역 경기도 다시 살아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주 인구가 너무 적어서 지금까지 많이 고생을 했는데 정주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전 영화를 좀 되찾지 않을까. 우려도 적질 않습니다. 원도심 개발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없이 무턱대고 규제부터 풀어버리면 결국 난개발만 이루어질 것이란 겁니다. 그 원도심에 대한 마스터 플랜 계획 없이 고층 고밀 개발을 허가하게 되면 사실 원도심에 대한 정체성도 잃고 또 난개발, 도로나 이런 기반 시설 문제도 양산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부동산 경기가 예전 같질 않고 청주시 의회 내부에서도 원도심 경관지구 해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는 점도 청주시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김영환 충북지사의 공약으로 올해부터 시행된 의료비 후불제 신청 대상이 65세 이상 도민 전체로 확대됩니다. 충북도의회가 오늘 관련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당초 65세 이상 도민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등 11만 명이었던 의료비 후불제 대상은 다음 달부터 44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의료비 후불제는 임플란트와 관절, 척추, 심뇌혈관 질환 치료를 원하는 대상자에게
농협이 한 사람당 최대 300만 원을 빌려주고 그 이자를 충북도가 대신 갚아주는 제도입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청남대를 자신의 핵심 공약인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의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11개 시군을 모아 대규모 행사도 열었는데 각종 규제를 어떻게 풀지가 관건입니다. 김대훈 기자입니다. 김영환 충북지사와 11개 시군 시장 군수들이 새해를 맞아 청남대에 모였습니다. 지역 대표 관광지 사진을 손에 들고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의 성공을 기원했습니다. 지역의 10개 대학 총장도 업무 협약을 하고 레이크파크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김 지사가 청남대에서 이렇게 행사를 한 이유는 청남대가 레이크파크 사업이 시작되는 상징적인 곳이기 때문입니다.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는 김영환 지사 핵심 공약, 지역의 호수와 백두대간을 하나로 묶어 충북의 대표 브랜드로 만드는 사업인데 11개 시군 전체에 걸쳐 규제 완화와 관광지 개발, 홍보와 환경 보전까지 다양한 사업이 한데 묶여 있습니다. 규제에 묶여 발전이 어려운 청남대에 이른바 발상의 전환을 통해 눈에 띄는 변화를 먼저 보여주겠다는 게 김 지사의 생각입니다. 청남대를 새롭게 발전시키는 것으로부터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를 출범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청남대의 환골 탈태를 보면 충청북도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예견할 수 있도록. 청남대는 대통령 별장으로 국민적인 관심을 끌어내면서 개방 이듬해인 2004년 100만 관광객을 달성했습니다. 이후 2009년에는 50만 명으로 줄었다가 2012년 이후 8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을 꾸준히 기록했지만 코로나19가 터진 2020년엔 24만 명까지 줄었습니다. 올해 청남대의 목표는 관광객 100만 명을 다시 달성하는 겁니다. 많은 관광객이 한꺼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비좁은 주차장을 늘리고 숙박시설과 호숫가 산책로 등도 만들 예정입니다. 한 번 온 사람들이 다시 올 수 있도록 만드는 다양한 사업과 축제들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규제를 장기적으로 좀 개선을 추진하고요. 그리고 그 규제 법률 범위 내에서 우선 해야 될 사업들은 단기적으로 빨리빨리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제는 2중 3중으로 막힌 규제입니다. 지난 2017년에도 청남대에 출렁다리와 케이블카를 포함한 대규모 관광단지를 추진했지만 규제에 막혀 무산됐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규제를 풀 근거가 될 중부내륙지원특별법 통과가 필요합니다. 또 이 사업의 핵심인 개발과 환경 보전을 함께 이뤄내는 일이 어떻게 가능한지 정부와 주민을 설득하는 일도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대우입니다. 충북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평일 기준 2달여 만에 세 자릿수를 회복했습니다. 어제 하루 추가된 감염자는 933명으로 검사 건수가 적은 주말과 휴일을 제외하면 지난해 10월 21일 이후 처음으로 하루 1,000명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확진자 한 사람이 몇 명에게 전파하는지 나타내는 주간 감염 재생산 지수도 하루 만에 하락세로 돌아서 0.79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재감염자는 190명 발생해 이틀 연속 전체 확진자의 20%를 넘었습니다. 70대 이상 확진자 2명이 숨지면서 충북 누적 사망자는 1,000명이 됐고 누적 확진자는 93만 7,879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번 설 연휴 기간 충북대 병원을 비롯한 도내 21곳 병원이 24시간 응급 의료를 담당합니다. 이와 함께 충청북도는 설 연휴 기간 도내 289곳의 병의원과 약국 261곳, 보건기관 42곳이 적어도 하루 이상 문을 열도록 했습니다. 연휴에 문을 여는 병의원이나 약국 정보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나 119, 응급의료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설 연휴 기간 귀성객과 시민 편의를 위해 도내 학교와 교육기관 주차장이 무료로 개방됩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설 연휴인 21일부터 24일까지 나흘 동안 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 직속기관, 학교 등 150여 곳의 주차장과 운동장을 무료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개방 학교는 카카오맵과 네이버맵, 공유누리 포털에서 검색해 찾을 수 있습니다. 충주시가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올해 처음 시작하는 오쏘 충주라는 프로그램은
충주의 관광 프로그램 체험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참가자 인센티브는 최장 6박 7일, 4인 기준 최대 100만 원으로 충주시는 매달 최대 5개 팀을 모집해 숙박비와 체험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